저희가 먼저 외교안보 소식부터 좀 네. 짚어볼게요. 지금 이재명이 G7 간다고 난리 법석이더니 가서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네. 뭐 미국 측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중동 문제 심각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백악관으로 복귀했다라는 소식인데 일단 이 자체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제 무대 데뷔전 성과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사실 지금 이번에 이 참석한 거 자체도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짧은 기간이기도 했고 지금 이제 여기에 가서 특별하게 할 수 없을 것이 뭐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을 많은 분들이 예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으면 좀 좋은 성과가 있으면은 국익적으로 그리고 국민들께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정상 간의 만남이 일단 불발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호 간세 유예 기간 종료가 7월 8일이죠. 7월 8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관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정상 간 만남 불발이 됐다는 것은 대미 협상력에 대한 저하 부담이 분명히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관세 협상 부담도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방위비 분담금부터 시작해서 관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협상 상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부담이 되고 그리고 지체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피해가 결국에는 국익으로 온다. 국가의 기업들에게 오고 국민들로 전가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 그 비행기 안에서 했던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뭐 약식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네, 보면은 한미 관세 협상은 변수도 많고 유동적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한미 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네, 이재명이고 지금 이재명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의 방향성이 한미 협상의 가장 큰 변수이다. 미국과 지금 중국이 이 세계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계 패권 전쟁이라는 것이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가 경제나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 친화적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미국 트럼프의 성격상 결코 우호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실 여러 각국의 정상들을 옆에 앉혀놓고도 수많은 카메라가 있고 수많은 외신이 보는 데서도 여기에 면박을 주는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동시에 야수원님 슈퍼챗 주셨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안 됐다. 집권할 때마다 한국은 좌파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 뭔가 이 화끈한 트럼프 대통령과 결이 잘 맞는 보수우파 대통령이 시너지를 내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 네. 문재인한테 뒤통수 맞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보다 더한 네. 이재명을 파트너로 만났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이라도 긴가민가 할 텐데 한번 당해봤잖아요. 맞아요. 한국의 민주당한테. 네. 그러니까 더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이렇게 굳게 닫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문재인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더 중요한 시기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일 줄 알았던 한국이 지금 친미적이지가 않다, 친중적이다라고 판단되면 이게 우리나라의 호혜적인 입장을 취할 리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또 이재명이 어떤 발언도 했냐라고 하면요. 상호 호혜적 구조로 외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발언. 네. 미국이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일방적인 상호 호혜를 베풀었다라고 봐야 돼요. 맞아요. 대미 무역에서 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흑자를 거두고 그럼요. 있고 지금까지. 그러면 네. 우리가 미국에 호혜를 베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사실은 무역에서 이득을 많이 보니까 필요하다면 줄 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근데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상호 호혜 원칙을 지금 강조한 게 되게 웃겨요. 중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길래 저렇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퍼주려고 하고 중국 지금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사게 만들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만들고 투표권을 갖게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들이 이렇게 상호적으로 상호 호혜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들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중국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에 대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 퍼주고 미국은 우리의 정말 우방국가로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해줘도 미국을 일방적으로 욕만 했던 게 좌파 세력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상호 오해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에게 당당히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 무엇을 요구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이고 이재명 정권의 초반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일 것이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러니까 많이들 예전 생각하시고 아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해서 돈 많이 벌지 않아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 중국과의 무역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지금 중국과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수출로 돈 버는 압도적 비율이 미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에서 분명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돈을 벌었었어요. 네, 공장도 만들고, 세우고, 네, 네. 그리고 회사들도 세우고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이를 통해서 언젠가부터는 기업들이 쫓겨나고 기술만 뺏기고 쫓겨나고. 맞아요. 네. 그 결과가 지금 중국이 막대한 지금 기술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요. 제가 빔 프로젝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야외용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네. 삼성이나 LG보다 중국게 비싸요. 아 그래요? 이제는 아세요? 뭐지? 저 깜짝 놀랐어요. 중국 제품인데 삼성 제품보다 더 비싸게 판다고요?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능적 우위에 있는 거예요. 기술적 우위에 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야외 밝은 곳에서도 삼성, LG, 무선 같은 경우는 낼 수 있는 화소보다 중국계 더 역량을 발휘한다거나 그럼 가격 자체가 비싸버려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자, 이제 이게 10년, 20년 가면요. 우리나라 기술들이 계속해서 빼앗기고 뭐 선진국들 기술 빼앗기고 한다 보면은 중국의 저 싼 인건비까지 강한 강점이 됐을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위기를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내다봐야 된다. 국가에서. 그러려면 지금 하나둘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데 중국에는 정말로 성벽 하나 없이 다 허물어뜨리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반면 우방국인 미국에는 이때까지 적대시했던 좌파 세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지금 미국에게 우리가 당장 급하니 관세 협상 합시다라고 해서 미국 트럼프가 그것도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호혜적으로 해줄게 할 것이냐 이거 기대하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G7이 열리는 캐나다에 대한민국 1호기가 도착했을 때요. 와우. 그 현장 사진 보면 네, 쓸쓸하더라고요. 참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레드 카펫도 하나 안 깔려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착했는데 환영을 이렇게밖에 안 해주나? 그러니까 캐나다와 G7한테 열받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맞아요. 이재명이라도 네, 그럼요.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서방 국가들이 이재명 정부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친중 반미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게 의전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공항에 진짜 덩그러니 정말. 아니 이게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기 때문에 박대당하는 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충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데 진짜로 그 현장 사진을 보면 뭐 여기 정말 소수의 몇 명이 환영을 나와 있고 레드카펫조차도 깔려져 있지 않고 한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수장의 격에 맞지 않는 지금 이 환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민주당도 빠르게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거 반성하고 이건 곧 국격이다. 외교는 곧 국격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다른 것들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외교에서만큼은 사실 민주당도 제대로 욕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부분 배울 거 배워야 돼요. 배울 거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전 정권에서 잘해왔던 것들은 이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단절하고 우리가 새로 한다라고 해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민주당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 모시고 네덜란드 방문 일정을 한번 같이 수행해 봤잖아요. 네네. 특별 그렇죠. 수행원으로 참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정이었는데 딱 도착하니까 공항이요. 장난 아니었죠 뭐 그때는. 의장대부터 해서 경호부대부터 해서 레드카펫 당연히 깔려 있고 우리가 그 비행기가 도착해서 1초도 기다릴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이 그 선진국 ASMR을 보유한 반도체 초강대국이잖아요. 네덜란드가 거기서 그냥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 때도 심지어 이제 일정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공항에서의 환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행기가 이제 움직일 때까지 그 네덜란드의 이 환송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손 흔들고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국격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데서 국민들이 또 자긍심을 느끼는 거죠. 국가에 대한 교포분들이 또 자긍심을 힘을 느끼는 얻게 거죠. 되고 그럼요. 그런 것들에서. 그런데 지금 캐나다에 한번 사진 보세요, 여러분. 온라인에 벌써 사진 다 떴는데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데 참담해요. 참담해요. 그냥 네.
한국 전용기 아니 이거 큰 사진을 봐야 돼요. 이거 전체 사진이 있어요. 전체 사진. 그냥 공항에 혼자 대한민국 1호기 전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저기 나온 저 인원이 다예요. 그리고 이게 각 국가마다 의전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하물며 저 작은 인원이 5와 열도 안 맞춰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동네 야시장도 아니고 지금 5와 열도 안 그러니까요.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런 것들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한 장면이다. 상담하죠. 네. 네. 잠깐 슈퍼챗 소개하겠습니다. 투유님. 잘 싸우는 사람들 제도권 밖에 있는 게 속상해서 당원 가입했다. 당 안에서 싸워야 된다. 탈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탁월한 선택이시고요. YJK님. 트럼프가 남아공 대통령 기자들 앞에서 영상 틀고 망신 준 거 다들 보셨지요. 재명이가 백악관에서 쉐쉐 영상 틀고 트럼프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 어쩔 건지 걱정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욕할 수도 있다. 지금 트럼프는 충분히 직설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국격의 추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국격과 국민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스탠스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네. 아니 우리 한미동맹 네. 중심이다. 그럼요. 그리고 나토 지금 참가하니 많이 간볼 때가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이 나토까지 안 간다? 그러면 역시 쟤네 시진핑 꼬붕이구나.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대우를 못 받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는요. 우리가 중국에 맞서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랑 이야기하려면 독자적으로 직거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G7 히로시마 G7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종종걸음으로 뛰어와서 악수하고 막 그런 그럼요. 장면이 네. 화제가 됐잖아요. 네. 유럽의 정상들도 나토에 초대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쉐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국의 패키지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뭐 제가 그 외국 만평인가 뭐 이런 거 그 만화 그림이 유행하는 게 있대요. 여기에 보니까 중국 깃발을 든 상어가 한 마리 가고요. 여기에 이제 뭐 미국 깃발 뭐 여기 캐나다 여러 나라 깃발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이쪽에 있어요. 중국 쪽에. 예, 중국 쪽에 조그만한 생선 하나가.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세계가 인식하게 되는 한국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고립될 것이다. 네, 그리고 방금도 간세 이야기 계속했었지만은 이게 지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상황이 네. 악화될지 모른다는 악화될 거고요.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참 참담합니다만 홈쇼핑에서 여러분 네. 뭐 비싼 거 하나 팔면 껴주는 냄비 같은 거 껴주잖아요. 네. 지금 외국에서 봤을 때 특히 미국과 유럽계 국가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시진핑 중국에 딸려 있는 그 사은품 냄비 신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거래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시진핑이랑 풀면 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참담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빠서 중동 문제 때문에 미국 빨리 돌아갔지만 일본이랑은 정상회담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이시바 시게루 그럼요. 총리랑은 30분간에 걸친 면담을 해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잘 나눴습니다. 우리는 아직 첫 술도 못 뜨고 있다.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일 때는 정반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보다 먼저 연결했고 통화 내용도 더 길었고 조선업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긍정적인 사인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본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때 일본 언론이 난리 났거든요. 왜 우리가 한국에 밀리느냐.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이 더 튼튼하다라는 게 일본의 생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우리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재명은 G7까지 가서 트럼프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시바 시게루는 30분 단독 면담을 했어요. 이거 뭐냐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도자가 한 명 바뀌고 이게 국가의 정책이 바뀌면요 이런 국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금 외교에선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비단 미국 대통령 바이든뿐만이 아니라요 각국의 수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외교적인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모여드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혼자 덩그러니 서 있던 장면들. 꾸벅꾸벅 졸거나 네. 이게 혼밥 또 10끼하고 네. 벌써부터 오늘부터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네.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야 속이 시원 애가 아니라 야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거 대한민국 국격이 또다시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재인의 중국몽, 중국에 그렇게 아부를 냈지만 가서 혼밥 10끼. 저는 무슨 나 혼자 산다 찍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그것도 얼마나 언론들이 포장해줬어요, 미화해줬어요. 그 혼밥을 마치 검소한 문화처럼 보여주고 그 혼자 밥 먹으러 지금 중국까지 가면 됩니까? 그게 예. 그 더우장 먹었잖아요. 네. 뭐 콩국물에 빵 찍어 네. 먹는 거.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한국 와서 그냥 일행들이랑 아무도 못 만나고 김밥 천국에서 제육볶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뭐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 게 아니라 외교 참사고 우리가 그 나라 정상을 홀대해도 그렇게 홀대할 수가 없는 그리고 건데. 기자 폭행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얼마나 무시하면 우리가 스스로 낮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산봉우리고 중국은 큰 산이고 그리고 뭐 쎄쎄하고 우리가 스스로 한없이 낮추니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를 대화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중국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알아서 기면 잘해주는 나라가 아니라 그럼요. 전통적으로 옛날에 뭐 청나라 명나라 이때부터 맞아요. 더 잔인하게 짓밟는 습성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가 저항할 때 비슷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중국 상대로 할 말을 다 했고 당당했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을 못 했잖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댓글에도 보니까 나오는데 진짜로 신문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원주민 대표 이것도 되게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사실 우리나라로 지금 이장님 나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가 뉴스가 돼야 되는가?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이 좀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언론들도 무조건 이게 뭐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띄워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짚어줘야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격을 위한 외교를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저희 외교 안보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소식 전하기 전에 슈퍼챗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YJK님이 이 와중에 김혜경 한복 입고 뭐 외교하고 있다라고 비판해 주셨고요. 바람님은 보수층에서 김민수, 이준우, 장해찬, 이준석 4명이 제일 토론과 말을 잘한다 응원합니다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스펙트럴 블루님은 호텔 경제학을 외교에도 적용하는 리짜이밍 분주하고 거창하게 실드외교 외쳤지만 서방 정상들은 노쇼하고 소득은 없지만 대통령실은 변명하느라 활기가 돌았다라고 풍자해 주셨고요. 또 우리 멸콩TV 멤버십으로 최은현님이 회원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한편으로는 비비님 댓글처럼 트럼프 대통령 차라리 못 만난 게 다행일지도 모른다. 망신당할 뻔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나긴 했는데 뭐 진짜로 몇 초 30초 면담을 했다거나 1분 면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안 좋은 소리를 한 마디 들었다거나 이랬을 땐 이게 더 국제적 망신이 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래도 핑계라도 있고 만나지 못한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정상회담이 언제로 잡힐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에 우리들이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바꿔서라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진짜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군 철수라든지 미군 방위비 문제 같은 것들을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야 방위비에 올려 안 그럼 우리 철수할게. 이거 굉장한 위협인 거예요. 이건 나라 존폐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스탠스를 바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호주 정상과의 대화 내용이 잡힌 거 저희 PD님이 띄워주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 뭐 목소리 들었던 것보다 더 친절하고 뭐 잘생긴 것 같다라고 말을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호주 정상이 그냥 뭐 뚱하게 아유 친절하십니다라고 대답했던 이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국제무대 동행하는 걸 그렇게 기를 쓰고 비판하고 거품 물고 방해하고 난리를 쳤던 좌파 언론과 민주당이 김혜경 지금 2심에서까지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법카 의혹이나 이런 것들 수사 중인데 따라가서 한복 입고 정상외교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김혜경의 국제무대 동행을 비판하지 않는가. 이것도 참 너무나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적인 행태 아니겠습니까, 대변인님? 제가 이번에 이게 12월 3일 계엄 이후부터 지금 대선까지 국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진짜로 좌편향이 너무 됐다라고 계속해서 느끼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희망을 없애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공평하게 전달되어야지 국민들께서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하라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국 시민 여러분들께서야 뉴스를 찾아보시면서 진실을 알아가려는 분들인데 네. 일반 국민들께 이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다들 생업이 바쁘세요. 그냥 기사 헤드라인 정도만 보시는 그럼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이게 국민들이 네. 이걸 알아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민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생업에 다 바쁘고 쫓기고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두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신 정치하라고.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정보들이 알려지지가 않는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첫 순방 때부터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어요. 아주 언론들이. 개거품을 물었죠. 네. 네. 그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어요. 근데 지금 언론들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아 김혜경은 잘하나 보다, 김건희는 그냥 못하나 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만드는 환경, 정치 환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언론 환경도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가 지금 많은 힘을 잃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셔서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셔야 이게 언론도 조금씩 잡아가고 그리고 일부 있는 지금 이 정통 언론들 지금 사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언론 혹은 유튜브 이런 데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지금 이런 진실들도 좀 알려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의미 있는 댓글 네. 올라오네요. 수연님이 한동훈도 김건희 여사 해외 외교 같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김혜경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는지.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렇게 김건희 여사 국제무대 가는 걸 가지고 난리치면서 좌파들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줬던 양반들이 있는데 이 김혜경이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말이 안 나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그러니까 지금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당시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요. 있다고 해봐야 혐의였는데 혐의도 탈탈 턴 혐의였어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기소조차 못했던 네, 혐의들이죠. 탈탈 털고 네. 지금 기소조차 못했던 혐의였는데도 그렇게 비난과 비판을 했는데 지금 김혜경 같은 경우는 방금 최고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랬는데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 이것도 참 숙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해찬 최고님이나 저같이 젊은 정치인들이 야 이런 것들까지 외교 선상까지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해서 되겠는가, 이건 언젠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여든 야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국격의 손상이니 서로 건들지 않도록 외교만큼은 하나가 되도록 가자라고 해야 맞는데 이걸 지금 보수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보수 정권이 들어왔었을 때 좌파가 안 그러면 되는데 좌파는 또 그래요. 그렇죠. 걔네는 이 물불 안 싸움이 가리죠. 끝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꼬리 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우리들이 지금 안 해본 적도 있거든요. 안 해도 얘네들은 다시 해요. 끝나지가 않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도 지금 이게 정말로 이때까지 윤석열 전 정권 당시에 얼만큼 발목 잡기를 했고 그리고 국격을 손상시키고 훼손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어거지를 피웠었는지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할 수가 없죠. 네, 보수도 근데. 네, 근데 보수도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보수도 할 말을 하고 계속 알리려고 해도 지금 언론들이 안 받아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써주겠습니까? 이게. 방금 또 의미심장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도 줄줄이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정말 G7에 왜 갔냐? 가서 정말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한번 깨닫고 돌아온 게 몸에 쓴 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더 옹졸해지고 삐지고 이래가지고 나 이제 안 가, 나토도 안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반작용이 일어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이게 만약에 네. 트럼프가 만나줬다면 이 사람들이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네, 저는 네. 역으로 질문을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을 만났더라면 단 10분이라도 만났더라면 전 이렇게 불발이 연이어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른 정상들도 이거는, 네. 이재명을 만나줬겠죠. 그러면. 네, 이거는 지금 네. 도널드 트럼프의 일종의 사인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다른 정상들도.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짧게 첨언하자면 동아시아 외교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축으로 놓고 그럼요.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데 중동 때문에 바빠서 돌아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시게루는 30분이나 시간을 내서 따로 그럼요. 만났는데 그리고 아주 첨예한 관세 협상 이야기를 잘했다고 발표했는데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 처음으로 데뷔 무대로 왔는데 10분도 안 만나줬다?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나라들이 아 이제 대한민국은 별로 중요한 나라 아니구나
제끼고 이야기해도 되는 나라구나. 아까 제가 말했죠. 홈쇼핑에 사은품 냄비 취급받는다고 그냥 중국 따까리가 됐구나라고 그냥 이제 국제 정상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고 참담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A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데 장해찬 최고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장해찬 최고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탁 만나지 않고 가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꺼려하네라고 내가 느꼈으면 만나고 싶더라도 이 사람 거슬리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만남을 조금 연기해보자, 깊이해보자. 일단 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랑 언제 만나나 한번 간을 보자. 그럼요. 다른 나라 정상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트럼프가 이재명도 안 만나고 바로 가? 지금 한국 정부에 뭔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괜히 나서서 오버하지 말자. 그럼요.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다들 네. 관세 전쟁 중이잖아요.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미국 네. 눈치를 어떻게 안 봅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고립될 수가 있다. 고립되면요. 이게 지금 단지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대선 직전에도 지금 사실은 친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통령의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신용 등급이 한두 단계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랬죠. 외신에서. 네,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인 리스크인 거예요. 관세도 현실적인 리스크인 거고 대한민국 신용도도 지금 현실적인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국가 안보도 현실적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금 여기 세계적인 경기가 안 좋아요. 물가가 조금 올랐어요. 이런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신용도가 한 단계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의 재앙 수준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금리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요. 돈 가치 떨어지는 거 당연하고요. 뭐 이건 물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 각 국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 조사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지금 몇 위가 떨어졌더라? 9위 정도가 떨어졌더라고요. 좀 많이 떨어졌던 네, 많이 것 떨어졌어요.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난 이러한 순위들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진짜로 그 피해들이 국가에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이 순위가 떨어지면서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경제 순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경제 순위가 올라갔고 재정 순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럼 국가 재정 윤석열 순위가. 정부에서 허리띠 쫄라매고 그렇죠. 세금을 함부로 낭비 안 한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지금 거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네.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때까지 공격받았던 거 뭐죠? 경제예요. 예, 윤석열 정권 계속 경제 공격받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근거를 가지고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에 많은 국민들이 속았다. 자, 근데 이제요. 경제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좋은 점수까지도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요. 이 리스크는 지금 무한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저는 지금 민주당이 실패하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민주당이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대응하면 대한민국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잘하길 저는 바랍니다. 진짜. 네. 시작부터 네. 지금 어마어마한 자살골을 넣은 게요. 네. 여러분 이거 언론이 아직까지 크게 보도는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란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G7에서 오늘 공동 성명을 냈어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지한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하면 결코 안 된다. 이건 뭐냐? 미국뿐만이 아니라 G7 세계를 이끄는 선진 7개 국가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 성명 나오기 하루 전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란 편을 들어버려요.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잘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든가. 이거는 지금 세계 각국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G7의 공동 성명과 반대되는 입장을 우리가 하루 전에 외교부 공식 논평으로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제가 볼 때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이 없고 지금 이러한 정치나 외교를 지금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논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어디가 우방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준점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정반대의 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요. 저 논평을 보고 어떻게 만나고 싶겠습니까, 저게? 그 우리나라가 네. 한 해에 교역액으로 따지면 이란이랑 한 3억 달러 교역해요. 이스라엘이랑은 30억 달러 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익이 먼저가 아니에요. 경제 규모로만 따져봐도 네. 근데 이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옛말이 있는데 왜 먼저 설쳐서 G7에서 어떤 성명 내는가 보고 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이란 편을 들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면 이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자본이 어마어마해서 미국
증시도 오락가락하게 할 정도잖아요. 이 돈들이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을 얘네는 이제 적성 국가구나라고 이스라엘 자본이 판단해 버리면 그 후폭풍은 누가 다 뒤집어 쓰는 겁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논평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 때는 찍소리 하지 말자라고 했었습니까? 와,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네. 사안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념에 너무 치우쳤다. 그러니까 이념에 치우쳤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될 때는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실수가 반복되었을 땐 너무 큰 리스크가 된다. 지금 방금 그 장해찬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지금 굉장히 큰 리스크, 큰 실수란 거거든요. 아니 저는 살다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G7 공동 성명이랑 180도 다른 입장을 논평으로 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게 G7 국가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 나라인데 네. 이것 자체를 지금 이러한 세계적인 정세 흐름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에 뭐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산 대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대변인 논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빨리 그럼요. 이 외교부 성명과 수습해야죠. G7 공동 성명이 다르다는 걸 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면 거기 외통위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막 질의하고 그럼요. 논평 내고 페이스북에 글 써야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는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네. 제가 봤을 때 저 외교부 대변인 경질해야 돼요. 그럼요. 그 정도 네. 아니면 이거 수습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라도 보여줘야 돼요. 진짜 이거를 지금 이제 아마 실수가 계속 나올 거예요. 특히 외교 부분에 대한 실수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뭐 부동산 부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외교 부분 같은 경우는 실수 하나를 하면 이게 내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국제 시장에서 진짜 대한민국 국격을 계속 한없이 떨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짚어주고 조언해줘야 된다. 네. 만약요 네. 한번 이제 이 외교 안보 문제 저희가 일부 정리하면서 여러분 만약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G7 갔는데 트럼프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트럼프와 난리 통화가 났지. 사흘 나흘 걸렸어요. 난리 났죠. 윤석열 정부에서 입장 낸 게 G7 성명이랑 반대예요.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멕시코 우크라이나랑 정상회담도 막 연기되고 불발돼요. MBC랑 JTBC랑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쳐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벌어졌다. 지금 네. 탄핵 소추안이 올라왔을 겁니다. 진짜. 탄핵 소추안이 올라왔을 거예요. 진짜 난리 나고 난리가 나라 뒤집어지고 났을 거예요. 나라 망한 것처럼 온 네. 언론이 나팔을 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진짜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게 나라가 기웁니다. 근데 이게 언론들이 너무나 편향이 돼서 이걸 참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편향된 상황에서 우리 유튜브들이 이렇게 죽어라 싸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지금 중도를 표방하는 예를 들어서 지지 정당이 없는 이 국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언론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진짜 이게 우파 진영의 숙제로 남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우파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장기적 계획을 갖고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국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 정치들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는데 자기 정치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요.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론 환경 등 바로 세우려고도 노력하고 언론 쪽에 인재들을 키우려고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가해야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러한 균형된 시각들을 내보내는 언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집권 일주일 차 만에 대한민국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외교적 사고가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짚어봤는데요. 이 와중에 친한 게 뭐하냐라는 댓글도 나오는데 그 인간들이 언제 민주당과 이재명 공격 제대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김건희 내부 공격을 여사 하죠. 욕하던 거 반의 반만이라도 김혜경 비판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친한 게를 극혐하지는 않았을 그럼요. 겁니다. 아마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